올라 todos! 안녕하세요 여러분, ECK 교육 하스미입니다. 더 바른 스페인어 스텝 1 OT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참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생소하고 어려울 것 같고 또 왠지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들고, 그래서 제가 이 OT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스페인에 대한 이야기, 스페인어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 그리고 이 강좌와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공부할지를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것들, 이 사진 속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가 스페인뿐만은 아니지만 전 세계의 7%, 약 5억 명 다 알고 계시죠? 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특히 스페인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스페인어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스텝 1 OT 시간에는 스페인에 대한 설명을 살짝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림마다 여기 가우디 빌딩, 그리고 하몬, 플라멩코 옷 등 각각 지역마다 스페인은 굉장히 많은 특색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다른 왕국들이었는데 결혼으로서 혼인동맹으로 연결이 된 하나가 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마드릿이랑 바르셀로나도 항상 여러 다툼이 있죠.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에 알함브라의 궁전이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알람브라라고 있습니다. 알람브라 궁전 같은 경우는 아랍의 영향을 받았어요. 아랍의 마지막 궁궐이었기 때문에 흰색의 이제 지붕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북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차갑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름에는 최고의 휴양지들이 바로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마다 특색이 너무 분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를 스페인에 가고 싶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배우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스페인어를 왜 배울까? 자, 먼저 여행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뿐만 아니라 중남미도 정말 셀 수 없는 다양한 문명과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행 때문에 가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언어라는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면서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에 큰 활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새로운 친구들 사귈 때 스페인어권 친구가 있어서 또는 사귀고 싶어서 이렇게 언어를 배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케이스긴 한데, 자격증 취득, 일종의 취업이나 아니면 이제 기업체 내에서 필요에 의해서 자격증 취득을 하려고 배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야 다양하게 여러 가지이지만 스페인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시면 꼭 이루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엔 살짝 스페인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스페인어는 에스파뇰이라고 합니다. 에스파뇰, 여기에 있는 알파벳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게 있다면요, 바로 여기 있는 N 위에 물결이 있는 아이죠. 에스파뇰, 이렇게 비음을 섞어서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상하죠? 스페인어라고 하면 생소한 줄 알았는데 에스파뇰이라고 우리 눈으로 바로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스페인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알파벳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베리아 반도에는 이전에 로마 제국에서 사용했던 라틴어가 사용이 되었었죠. 그런데 로마가 망하고 나니까 같이 언어도 흥망성쇠를 함께 했어요. 그리고 나서 라틴어에서 변형이 돼서 나온 로망스어, 지금의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이런 포르투갈어까지, 그리고 루마니어까지 이 5개의 언어들이 그 로망스어에서 개통이 나왔는데, 이 라틴어가 변질이 돼서 나온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뿌리가 라틴이었고 로망스어로 돼서 그 그룹군에서 나온 언어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벳과 동일하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굉장히 친숙하게 읽을 수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스페인어는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쉬운 발음을 가지고 있어요. 발음이 어떻게 쉽냐면요, 우리 가끔 화났을 때 욕도 하고, 뭐 어머니 아버지 부를 때,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때 그 쌍비읍 소리, 쌍시옷 소리, 쌍기역 소리 이런 것들 스페인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발음이기 때문에 한국인한테는 굉장히 쉬운 발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따라 읽고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배웠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올라 인사를 하고 말을 걸었는데 반응이 없으면 재미가 없겠죠. 그런데 스페인어권 사람들, 스페인을 포함한 중남미 사람들 굉장히 흥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하고도 어떻게 보면 그런 흥의 정서가 비슷하고 그 흥이 너무 많아서 항상 즐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배워서 친구도 쉽게 사귈 수 있고요. 그 문화에도 쉽게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페인어의 특징, 우리가 배울 때 좋은 점들 알려드렸지만 스페인어는 문법이 다소 우리한테 생소해서 어려울 순 있어요. 그래서 이 강좌의 구성이 25강이나 됩니다. 25강 동안 스페인어의 기초 문법들을 다지게 될 거예요. 강좌가 굉장히 25개면 길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우리하고 다소 생소한 문법들이 있어서 가끔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스페인어를 하고 있는 이상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25강의 강좌 구성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설법에 나오는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표현들을 다 배울 거고요. 그리고 명령형으로 나중에 혹시나 여행이나 주재원이나 나갔을 때에 바로 쓸 수 있는 명령 형태 표현들까지도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초급 강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이 강좌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다 누구나 스페인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책이랑 그리고 이 강좌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더 잘 남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면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을요, 눈으로 보면서 단어를 예습을 해봅니다. 예습이라는 게 꼭 다 외워야 예습이 아니죠. 읽어보실 수도 있고 발음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예습을 하신 다음에요. 두 번째는 강좌를 꾸준히 들어주시면 되겠네요. 월화수목금 다 듣기 힘드시다면 주 3회씩이라도 해서 2달 안에 이 강좌를 꼭 마무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책과 함께 복습을 하면서 연습 문제는 항상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여러분들이 노력이 조금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멀리에서 수업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항상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강좌는 꼭 열심히 공부를 하시되 여러분들이 스페인어에 항상 많이 노출되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노래나 영화나 어떤 스페인어 글귀, 문구 같은 것들에 귀 기울이시고 그런 표현들을 항상 가까이 두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새 스페인어를 읽고 또 간단한 문장들은 쓰고 말하고 하는 실력에 도달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OT는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 꼭 마음 굳게 먹으시고 25강 완강까지 스페인어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시작하는 강좌, 예비 강좌, 영강좌에서부터 알파벳 배우시면서 공부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